2025년 5월 21일 스트레스 DSR이 7월 1일 시행됩니다. 스트레스 DSR의 최종 버전인 3단계 시행이 7월 1일로 확정되었고 세부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2025년 5월 20일자 보고서를 바탕으로 쓴 글입니다. 기존에 알려진 내용에서 이번에 일부 조정된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보입니다. 첫 번째,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지방 3단계 시행이 연말까지 유예됩니다. 두 번째, 1억 원 이하 신용대출에 대해서 적용이 제외됩니다. 기타 혼합형이나 주기형은 금리 변동 주기에 따라서 적용을 완화해 주는 것이 있는데 이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다. 혼합형이든 주기형이든 최소 5년 이상은 금리가 고정되어야 완화되는데 대부분은 최대 고정기간이 그보다 짧기 때문입니다. 지방은 혼합, 주기형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2단계가 계속 적용됩니다. 기존 글에서 변경된 부분 붉은색으로 표시를 반영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과 부채를 같이 보고 대출을 내주는 게 금융기관에 도입된 것이 아주 오래전 일은 아닙니다. 1970년대 미국에서 신용카드가 생기면서 월급의 25%까지 신용카드 한도를 내주는 것에서 총 부채 상환 비율이 시작되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미국의 일부 금융기관이 내부적으로 적용하고 있던 총 부채 상환 비율은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총 부채 상환 비율 중 DTI가 진라면 순한 맛이고 DSR이 매운맛이라면 스트레스 DSR은 불닭볶음면과 비슷합니다. 스트레스 DSR은 홍콩에서 시작된 제도입니다. 금융위기 이후 홍콩은 모든 주택의 담보대출에 대해서 DSR 50%라는 한도를 설정했고 추가적으로 스트레스 DSR을 운영했습니다. 스트레스 DSR은 DSR 계산에 스트레스를 주겠다는 말입니다. 고정금리 대출은 매달 내야 하는 원리금이 변하지 않지만 변동금리 대출은 몇 개월 단위로 원리금이 계속 바뀌게 됩니다. 금융기관은 대출자가 지금은 이자를 잘 갚지만 금리가 올라가서 이자가 많아져도 잘 갚을지를 의심하게 됩니다. 변동금리의 경우 어느 정도 금리가 높아질 것을 가정하고 상환 능력인 DSR을 계산하고 이것을 스트레스 DSR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DSR을 계산할 때는 금리 변동 스트레스를 추가해서 보수적으로 대출 한도를 정하겠다는 말이죠. 직전 5년 중 대출 금리가 가장 높았을 때가 6.5%이고 현재 대출 금리가 5%라면 6.5%로 DSR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DSR이 소득 대비 대출 원리금 상환 비율이다 보니 DSR 계산 시 대출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스트레스 DSR은 고정금리를 유도하는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변동금리는 스트레스 DSR을 100% 적용하되 고정금리는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지 않고 혼합형과 주기형은 적용 비율을 낮춥니다. 혼합형 대출은 일정 기간 고정금리가 적용된 후 변동금리로 바뀌는 대출입니다. 주기형 대출은 일정 주기로 금리가 변동되는 대출로 일정 주기 내에는 금리가 고정되는 대출입니다. 스트레스 DSR의 도입은 3단계로 진행되었습니다. 2024년 2월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서 우선 시행되었고 2024년 9월부터 은행 신용대출 및 이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서 적용 확대되었으며 2025년 7월에는 이금융권의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일정입니다. 이번에 도입하는 마지막 단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2단계와 3단계는 적용 범위가 넓어지는 것 외에도 적용 비율이 확대됩니다. 2024년 상반기에는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에는 50%만 적용하고 25년 7월부터 100%가 적용됩니다. 대출 조건에 따라서 다르지만 대략 계산하면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는 변동금리 대출을 받으면 1단계에서는 4%, 2단계에서는 8%, 3단계에서는 20% 정도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2025년 7월에는 100% 적용 외에도 기존 대출의 대환 등 거의 모든 대출에 적용되는 일정이라 본격적인 영향은 7월이 될 것입니다. 관건은 전세자금 대출로 대표되는 정책 대출의 적용 여부입니다. 일단은 적용이 되지 않는 것으로 발표가 나왔습니다. 스트레스 금리는 1.5%가 적용되는데 과거 5년간 그러니까 최고 금리 마이너스 현재 금리를 말합니다. 과거 5년간을 참고해서 책정하고 연 2회 변동이 됩니다. 과거 5년간 최고 금리는 22년 12월에 5.64%였습니다. 현재 금리는 4.51%였습니다. 두 금리 차이는 1.13포인트지만 1.5%의 스트레스 금리로 적용했습니다. 만약 금리가 인하되면 과거 5년간 최고 금리는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
현재 금리가 낮아지니 스트레스 금리는 1.5%보다 높아지게 됩니다.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신용대출 잔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 차주에 대해서만 다음과 같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변동형 및 만기 3년 미만 단기 고정금리 상품은 스트레스 금리를 그대로 100% 적용한다. 두 번째, 만기 3에서 5년 순수 고정 신용대출은 스트레스 금리의 60%를 적용한다. 3번, 만기 5년 이상 순수 고정 신용대출은 스트레스 금리 미적용. 수도권의 소득 1억 원 차주가 30년 만기 변동금리의 원리금 균등 상환대출을 받을 경우 6.8억 원에서 5.7억 원 정도로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신용대출은 5년 만기 일시 상환대출을 받는 경우 1.6억 원 한도가 1.51억 원으로 낮아지는 경우입니다. 한 1억 정도 덜 받게 되고요. 그리고 신용대출은 1,000만 원 정도 덜 받게 되네요. 한 줄 코멘트입니다. 스트레스 DSR은 단계가 올라갈수록 매워지는 구조로 현재는 2단계인 진라면 매운맛 수준입니다.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되는 7월에는 불닭볶음면이 될 것 같은데 지방가 1억 이하 신용대출 제외 등 완화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신라면에 계란 넣고 참깨까지 뿌린 애매하게 매운맛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6개월 단위로 스트레스 금리를 재계산하면서 금리가 내려갈수록 DSR 위력이 강해지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럼 저는 내일 시간에 또 메르님의 글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